예전에 신경치료 힘들게 하고 크라운 씌워놓은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겨서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 저희 치과에 제일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이 바로 이런 유형의 환자분들인데요. 어떤 분들은 뭐 쿨하게 받아들이고 임플란트 하실지 몰라도 치아를 뺀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신경치료 한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뽑자고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신경치료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재치료를 해도 성공률이 50%가 채 안 된다. 괜히 시간 버리고 고생하느니 뽑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듣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과연 그럴까요? 힘들게 다시 재치료해봤자 정말 소용이 없는 걸까요? 오늘 그 오해와 진실을 확실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케이스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케이스는 이제 다른 치과에서 재신경 치료가 어렵고 어차피 해도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발치를 권유받은 치아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미 크라운은 벗겨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신경치료한 부분을 보면 여기 앞에 신경치료한 치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이 채워져 있는 신경치료 약재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뭔가 좀 덜 채워져 있는 느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다른 부분보다 굉장히 어둡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커다란 염증이 잡혀 있는 상태시거든요. 사실 뿌리 형태도 정상적인 뿌리 형태는 아닌데요. 이렇게 옆에 치아처럼 뿌리가 둘로 잘 갈라져 있는 반면에 이 치아는 보면 뿌리가 다 한 덩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치아를 저희가 이제 C형 근관이라고 하고, 신경관이 서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신경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치아로 알려져 있고, 신경치료도 실패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신경치료는 더더군다나 더 성공률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치과에서 다 발치하자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이 신경치료의 한 치아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 신경관 내부에 세균 감염이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재신경치료라는 것은 바로 이 신경관 내부에 있는 세균 감염을 모두 다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 치료를 재신경치료라고 하고요. 이 내부에 있는 염증의 원인이 제거가 된다고 하면 뿌리 주변에 퍼져 있는 이렇게 아무리 커다란 염증이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재신경 치료를 마친 사진이고요. 재신경 치료를 마치고 나니까 옆에 치아처럼 이렇게 신경관 안에 충전재가 밀도 있게 균일하게 잘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경 치료가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염증은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이 염증이 정상적인 뼈로 바뀌려면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 사진은 8개월이 지난 뒤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뿌리 주변에 어둡게 자리하고 있던 염증이 모두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재신경 치료라는 것은 이 뿌리 주변에 있는 염증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치아 내부에 있는 염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게 바로 재신경 치료의 원리죠. 아무리 신경관이 복잡하거나 또는 감염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재신경 치료를 통해서 신경관 내부에 있는 감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면 염증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낫게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치과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염증이 잡혀 있다고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오신 환자분이세요. 여기 이 판엑스라는 큰 엑스레이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커다랗게 잡혀있는 염증 보이시죠? 이 정도 크기면 거의 치아 머리의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 주변에 이렇게 어둡게 자리하고 있는 염증이 보이고, 심지어 이 치아에는 이렇게 기둥도 세워져 있어요. 이 기둥은 저희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데 치아의 머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립하는 거죠. 크라운을 벗겨봤더니 여기 가운데 이렇게 금으로 만든 기둥이 심겨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포스트가 심겨져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포스트를 제거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재신경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염증이 커다랗게 잡혀 있으면 잘 낫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거의 10중 8구 발치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시는데요. 미세현미경과 초음파 기구를 이용하면 이러한 기둥 포스트도 모두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 포스트를 제거하고 재신경 치료를 완료한 사진입니다. 아직 염증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게 관찰되죠. 이 염증은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면 서서히 낫게 될 겁니다. 이 사진은 6개월 뒤의 사진인데요. 염증의 크기가 약간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고요. 이 사진은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난 뒤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뿌리 주변에 커다랗게 잡혀있던 염증이 모두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염증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치료 전에 이렇게 커다랗게 잡혀있던 염증, 그리고 여기 보면 기둥이 심겨져 있죠. 이걸 제거하고 저희는 일반적인 재신경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커다랐던 염증이 다 사라지고 뼈로 잘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둥도 제거하고 새로운 기둥을 여기다가 심은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재신경 치료가 성공률이 50%가 채 안 된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실제 신경치료 전문의가 아니라면 아까 같은 케이스에서의 재신경 치료 성공률은 굉장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50%가 채 안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재신경 치료를 하는 의료진을 신경치료 전문의들로 꾸린 다음에 재신경 치료 성공률을 논문이나 실험 결과로 증명해 보면 보통 80% 전후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성공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이런 신경치료 전문의들은 CT 같은 전문 진단 장비, 그 다음에 미세 현미경, 그리고 초음파 기구 같은 여러 가지 특수한 신경치료 장비를 사용해서 재신경치료를 수행을 하고, 또 여러 해 걸쳐서 이런 신경치료나 고난이도의 재신경치료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은 것들이 아마도 이런 성공률의 차이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재신경 치료는 환자나 의료진이나 쉽지 않은 치료인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일반적인 신경 치료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고, 또 최소 한 번에서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더 나와야 하거든요. 신경관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감염이 심하거나 아까처럼 기둥이 심겨져 있어서 제거가 어려운 경우들,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전문적인 수련을 받은 신경치료 전문의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처치가 가능합니다. 자연치아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굳이 저희가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신경치료한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면 너무 쉽게 발치 결정하지 마시고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